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달의 세일즈 노하우를 점검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보험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금융 환경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험 상품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에 보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보고 재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보험 환경에 따른 보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험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을 이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험료의 위치 이동 및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환경의 변화의 핵심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사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 상품에 주는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예정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손해보험사 역시 적용하는 공시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증 이율이 다양화된대요. 상품마다 연금이나 적립형이나 투자형 상품이 어떤 이율이 다 있죠.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테고 일반 공시 이율 상품 같은 경우는 최저금리와 현재 적용하는 이율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증금리라는 게 있어서 그것들을 굉장히 다양화시키고 있고 고객의 안정적인 재무 설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금리의 다양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상품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죠.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도 어떤 급부라든가 진단의 한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게 변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안 좋게 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자기한테 맞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찾아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컨설턴트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에 여성분들이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결정권도 여성분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성 전용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분들 상담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도 굉장히 히트가 되고 있죠. 유병자 상품,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계층을 이제 활용한 상품들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보험 환경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걸 점검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단기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그 상품이 아니죠. 보험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 상품인데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되는 걸 해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세대 보장 분석으로 들어갈 건데요. 보험을 개인적인 보험뿐만 아니라 가족보험, 나아가서는 2세대, 3세대 플랜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가입한 보험의 활용도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가입했던 연금이나 어떤 저축성 보험, 공시율을 적용했던 상품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 5%대 적용해서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연금 수령액을 가입 설계서를 통해서 받아봤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 나온다. 근데 지금 환산을 했을 때 1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진행을 할 거냐, 그리고 고객의 안전한 재무 설계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필요하다면 과감한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필요할 때 하는 게 정답인데요.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다양화되고 글로벌 변동성 위기에 상품들도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자기한테 맞는 보험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와 저축성 보험료로 구분이 되죠. 예, 그런데 설계를 잘못하다 보면 보장성 보험료를 너무 많이 지출해가지고 비용이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립형 보험료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어떤 써야 되는 돈이 좀 부족한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장은 좀 최소화시키고 적립은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이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가입한 보험에 세제 혜택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 세제 혜택을 충분히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2014년 12월 31일까지 신고분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그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됐었는데 올해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400만 원 한도와 퇴직연금 추가납입액 300만 원 해가지고 7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절세방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는 어차피 세금이라는 게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사망을 하면 상속세가 나갈 수도 있고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증여를 하게 되면 만기보험금을 찾을 때 증여 시점으로 간주를 해서 증여가액을 판단을 하고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보험을 잘 활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지금 이 시기에 점검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포트폴리오의 기본 방향인데요. 핵심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장성 보험료는 좀 낮추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료는 좀 올려서 비용을 좀 최소화시키고 나중에 써야 되는 돈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조금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중복가입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중복가입을 통해서 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퇴자금 쪽으로 준비할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중복가입은 좀 잘 보시고 피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대질병보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고령화 시대에 어떤 간병비라든가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뭐 간병비, 치매 이런 쪽의 보장은 굉장히 좀 강화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는 대부분 소멸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중에 만기 때 해지환급금이 제로로 떨어지는 소멸성인데 이런 소멸성 상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비용을 좀 줄이고 나머지를 전부 은퇴 쪽이나 목적자금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축성 보험료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에 종신보험이나 어떠한 그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주계약 사이즈를 좀 높이는 게 좋겠죠. 종신보험의 주계약 사이즈를 높인다라는 의미는 일단 적립보험료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나중에 써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고요. 두 번째, 주계약이 높아지게 되면 따라붙을 수 있는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붙을 수가 있겠죠. 제한점들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주계약을 5천 가입했을 때나 1억 가입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특약이 좀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고액 할인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주계약을 높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로운 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 주계약을 높이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월대체 기능이라는 거를 많이 설명을 하실 텐데요. 그 월대체 기능을 통해서 혹시라도 보험료를 못 내게 될 때 그런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겠죠. 지금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연금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금리 시대에 결국은 투자형 상품으로 이제 눈을 돌려야 될 텐데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금리가 뭐 3%, 4%대까지 오면서 투자형에 대한 굳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금리 장막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투자형 상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형 비중을 좀 높이면서 똑같은 돈을 어떤 금융기관에 맡기더라도 나중에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좀 더 많아지면 훨씬 더 이롭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포트폴리오의 기본 방향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세액공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4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DC형이나 IRP에 추가 납입 300만 원 합해서 700만 원까지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물론 2015년 1월 1일 신고한 이후 금액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2%와 15%인데요. 연봉이 5,500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12% 세액공제를 받고요.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하이신 분들은 15%의 세액공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기여금을 이제 매월
매년 어떤 그 월 급여만큼을 개인 그 계좌에다 넣어주게 되죠. 근데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개인이 추가 납입을 한 300만 원이 실제로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거 하나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 되는 게 있죠. 국민연금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강제적으로 이제 가입이 되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을 불입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불이백 100%를 전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가 나오는데요. 세액공제는 나오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고요. 소득공제는 그 세금을 매기는 그 덩어리를 과세표준이라고 하죠. 그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가지고 세금을 절약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로 해서 일정률을 공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제 적격이 있고 비적격이 있죠. 세제 적격에 보면 종류의 이제 국민연금, 뭐 이런 식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세액공제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 6가지가 열거가 돼 있죠.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창출하는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세금을 뭐 안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적연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도 똑같이 종합소득세 영향을 받고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이 1년에 1,200만 원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지만 1,200만 원 그 초과가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종합소득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해서 연말 정산할 때 환급을 받지만 나중에 어쨌든 연금소득세를 내면서 종합소득세까지 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 비적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들이죠. 뭐 공시연금이 됐든 변액연금이 됐든 변액 유니버셜이 됐든 일반 공시저축이 됐든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나중에 연금소득세나 기타 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일단 배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연금을 들었다가 내가 만약에 제가 연금을 받다가 제가 사망을 하면 그 연금 수령권을 배우자나 자녀한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는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걸로 보고 상속 가액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정기금 평가를 통해서 일시금으로 이렇게 넘겨줬을 때보다 훨씬 더 적은 가액을 통해서 상속세금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금 평가할 때 지금 할인율이 예전에 6.5%였는데 2015년에 3.5%로 인하가 되면서 절세 효과가 다소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매력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 적격 상품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연금 수령할 때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데요. 세제 비적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 효과와 어떤 자금의 위치 이동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험의 점검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보험환경 변화의 흐름을 이해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금리로 계속 떨어지면서 이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품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성전용이라든가 유병자 특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험 포트폴리오 전략인데요. 기본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적립금은 좀 늘려나가서 효율적인 자산 배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를 같이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투자형 상품에 조금 눈을 들이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